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세종센터 박다영 소장님 모시고 세종시의 대반전, 대폭락의 도시였다가 갑자기 대반전의 도시의 선봉 주자가 된 이제 세종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이 맞긴 한가요? 뭐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이게 선봉인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한 4년 동안 세종시에 있으면서 그렇죠. 정말 이 뭐 천국과 지옥과 뭐 이런 걸 모두 다 맛봤다 할 정도로 막 거래가 치솟으면서 금액이 올라가던 시장, 그리고 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완전히 폭락되고 거래가 전혀 없는 시장을 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워낙 부동산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가 좀 되는 것 같다. 이제 조금 거래가 되네 하는 얘기를 살짝만 듣다가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느라고 자료를 다 취합해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아실이나 홍익을 네. 보니까 거래가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서울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희들끼리 이거 누가 다 계약서 썼냐고 그럴 정도로 다 직거래예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서로 다 시시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올리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 뜨기 전까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분위기를 느낀 건 지난 12월부터 네, 외부에서 저희 센터에도 이렇게 좀 팀들이 왔다 가셨어요. 세종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네. 어디가 좀 저렴한 매물들이 있는지,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걸 물으러 조금 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시고 나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좀 움직이시기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세종시는 원래부터 실거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특히나 실거주 분들은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걸 엄청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었는데 막상 이게 움직이니까 그냥 지금 사는 게 나을까 하고 또 움직이신 분들도 좀 계세요. 세종시 네. 내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대기하셨던 분들, 그리고 네. 또 외지에서 들어오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이 네.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다 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화면 교체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1, 2, 3월 지금 요 한 며칠 전까지 걸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현재 일단 세종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제가 세종시 있어 보면 말씀을 하실 때 세종시 이 금액이면 세종시를 안 사고 서울에 사야지 그걸 굳이 세종시 와서 다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종시에 우리는 여기 살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라 이제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인구가 이제 39만이 조금 넘었어요. 39만 됐어요? 네, 네. 곧 40만 되겠네. 네, 이제 40만이 될 것 같아요. 야, 굉장히 네, 빨리 간다. 네. 예. 그리고 세대수로는 약 16만 세대수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네. 세종시의 이제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은 도시죠.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누구는 이걸 장점으로 보고 누구는 그냥 그러니까 신혼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래서 아직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다. 이렇게도 뭐 평가를 하시던데 네. 제가 보기엔 젊은 도시라 활기차고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얼마 전에 발표났는데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제일 도시죠. 높죠. 저도 정말 네. 1명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1.28명. 와, 훌륭하다. 그래서 네, 유모차 이렇게 몰고 다니는 네. 그런 이제 모습, 아이 둘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모습, 자전거 타면서 노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간 뭐라 그럴까 평안한 그런 느낌 이런 걸 주는 게 이제 세종시라는 도시의 장점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 47개 들어와 있고 국책연구기관이 16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53개네. 네. 그리고 예전보다는 공무원 분들도 실제로 이사를 내려오시는 그 숫자가 좀 늘어난 편이에요. 처음에는 출퇴근하신 분들 많았고. 네, 왜냐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가 불편해서 그러셨는데 지금은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한 중학생, 고등학생 요런 때는 애매하지만 아이들이 대학 이상 커버렸다 하는 분들은 거의 좀 많이 내려오시고요. 네, 그리고 아예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도 세종시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학교도 좋고 네.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의대도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네 점점 성과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학교가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를 못 보인 건데 이제 점점
뭐 대학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 중학교도 우리 특목고 얼마나 보내나 이런 걸로 중학교 그쵸. 순위를 보잖아요. 높죠. 네, 그런데 뭐 꼭 한두 학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잘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거하고 입주 예정되어 있는 걸 올해 것만 봤더니 일반 분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690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예정인데 사실 5-1 생활권 그 분양이 몇 년 전부터 계속 한다 한 게 계속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하지 않을까, 이미 이제 터도 많이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죠. 네. 처음이죠, 처음 보이고. 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여기로. 근데 이제 위치는 L12 블록이 강으로 가까운 쪽은 아니고 조금 북쪽으로 안쪽으로 있는 이제 생활권이면 저 위쪽이니까. 네, 이제 고 블록 예정되어 있고 지금 더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게 6-3 생활권 산울동이 이제 입주할 때가 됐어요. 요게 이제 올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이제 입주가 한 3천여 세대 이제 쭉 입주가 좀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가 현재의 세종시 상황입니다. 네, 아유, 뭐 깔끔하게 정리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6년간 세종시 아파트 매매량이 어떻게 변해왔나 요걸 이제 잠깐 봤어요. 이제 매매 거래량이 터진 건 그때 20년도 이제 요때가 터졌는데 그 전에 많았던 건 뭐 아마 분양하고 분양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매매로 그렇죠. 다 잡히고 막 그런 것들이 거래가 나온 것 같아요. 2020년도는 진짜 광풍의 시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거래가 많이 된 이후로 이제 매매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21년도부터는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22년도는 뭐 거래가 이게 세종시 전체 거래고 이 거래 중에는 아마 세종시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시다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나성동에 뭐 아파트 거래가 몇십 건이 됐다 막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나성동 아파트는 한두 건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그렇게 뜨는 게 세종시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오피스텔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이게 다가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 원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아파트로 잡히고 아파트 단지 수로도 잡히고 아파트 거래량에도 잡히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거래가 들어가요. 나중에 제가 세부 거래량에는 그런 것들 다 빼고 실제로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만 거래된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로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아트송님 그 설정에서 그 화면 그 화질을 고해상도로 바꾸시면 되고 나갔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흐릴 때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요. 세종시를 볼 때는 항상 대전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어떤 분도 질문하셨어요. 대전에는 시에 영향을 미치나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대전이 만약에 뭐 분양 물량이 많다던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세종시도 항상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대전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 그러니까 세종시는 사실 대전하고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인구 수도 대전의 한 개 구 정도 인구니까 거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딱 대전 그 세대수로 보면 대전이 세종의 한 4배 정도 되고, 그렇죠. 특히 붙어 있는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요. 세종시하고 규모가.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금 위에 있는 파란 선은 대전 전체의 이제 매매 거래량을 본 거고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중에 여기 보라색이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규모가 4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거의 대전 절반에 가까운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는 곳이 세종이고요. 네.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이 유성구입니다. 그래서 유성구하고 세종시는 주고받고 유성이 좀 싸 보이면 유성으로 갔다가 세종이 싸 보이면 세종으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여기도 보면, 근데 뭐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21년도 이후 22년도로 거래가 이렇게 지금 다 떨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수요를 주고 받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평당가의 변화를 한번 역시 유성구하고 서구 요 기준으로 평당가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세종시가 20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해서 21년도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보면 유성하고
그 밑에가 이제 서구 유성구와 세종시 평당가가 요 정도 차이 났을 때 이 정도면 세종으로 넘어오겠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종으로 쭉 넘어오면서 이때는 또 여러 가지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 좀 추가되면서 더 많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뭐 교통호재도 있었고 네. 일자리 호재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 뭐 천도론이 가장 컸었던 천도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네. 천도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그래서 뭐 나중에 온다 만다 했다가 지금은 열심히 그 국회 자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2 대통령실도 하나 만들어온다고 했었으니까. 네, 집무실도 그 위쪽으로 이제 온다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막상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2027년도, 8년도 요때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세종시가 그때 27년도, 8년도, 7년도에 아마 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청권에서 개최를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세종시에 지금 아직 그 나대지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의 인프라가 빠르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구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가 없었던 거 뭐 호텔도 그렇고 뭐 상권도 그렇고 충분히 조금 더 이제 이거 갈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22년도에서 떨어지다가 지금 23년도 들어오면서 다시 처음에 차이가 났던 정도로 이렇게 지금 폭이 줄어들어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대전 분들이 또 세종 갈까 대전 갈까 요걸 또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기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성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도안은 유성구 서구가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금매물들이 싹 다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안 신도시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에 그 금매물들은 어느 지역이라도 웬만치 거래가 됐다. 저희 주변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대전에 지금 큰 그 한 가지 이슈는 국가산단 그 발표가 나면서 첨단산업단지. 네, 그 발표가 났는데 거기 바로 옆에 학화지구가 학화지구. 네, 10월, 11월 그때 막 분양하고 할 때 그 주변 분양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많았었어요. 예. 그랬다가 요거 발표 나고 지금 거의 다 완판이 거의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미분양 난 단지 중에서 네. 그 첨단산업단지 주변은 다 완판됐어요. 네. 딴 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름도 들어오지 못했던 단지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 없다고 하고요. 아까 이제 도안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유성구랑 서구가 좀 낡았어요. 서구는 90년대의 신도시고 유성구는 이제 2000년 초반 신도시인데 새 아파트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도안 신도시를 만들었고 그게 유성구 서구 걸쳐 있는데 그래서 대구에서는 인기가 있는 신도시. 혹시 대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도안 쪽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그쪽 이제 세종에서도 가도 20-3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럼요. 뭐 같은 생활권이죠. 뭐 세종시나 서구 유성구는 다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그게 그래서 뭐 대전이 좋다, 세종이 좋다 이걸 떠나서 세종에서 어떤 일자리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북쪽으로는 세종 그 스마트 국가산단이 지금 이제 거기도 28년도, 9년도 이렇게 하면서 조성 이제 들어가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여기 대전에도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세종에 또 계신 분들한테는 뭐 다양한 내가 일자리 접근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 좋은 그런 호재로 작동한다 이렇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평당가가 지금 세종이 19년도 오르기 전에 1,100만 원대 뭐 요 정도 하다가 이제 그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2천만 원 넘게까지 21년도에 넘어갔다 또 지금 저희 그 아파트 공시 가격 뭐 그런 것들이 뭐 세종시 들쭉날쭉 이렇게 올렸다가 또 이렇게 내렸다가 그쵸. 지금 막 그러고 있어요. 대전도 그러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폭이 네. 2021년도, 2022년, 2003년도는 네.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네, 되고 올해 또 올해 제일 많이 빠진 적이 세종이야 또.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다 보니 거의 3년 전 가격으로 세종시는 금액이 이제 돌아갔다. 네.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아마 사람들이 움직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직 세종이 떨어진 것보다는 대전은 조금 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 쪽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전은 아직도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들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종시가 2020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좀 들 빠져도 네. 세종시가 오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상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똑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간격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평당가 변화는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번에는 올해 변화가 좀 많다고 해서 이제 요걸 살펴봤는데요. 그 전에 거의 이제 요 수치는 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행복도시 외의 아파트까지 지금 수치가 아마 들어간 걸로 요건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의 수치. 네. 거기 보면 이제 보통 한 150건, 그러니까 세종시 아파트로만 하면 한 100건, 뭐 전후 120건, 뭐 요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태가 유지가 좀 되다가요. 네. 이제 1월에 거래가 12월 말부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1월에 거래가 좀 됐고 2월에 거래가 훅 많이 좀 됐고요. 네. 3월 요거도 며칠 전까지인데 여기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가량 그렇죠. 나올 것 같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데 뭐 네. 21대고. 네. 그리고 이제 실거래 신고가 한 달 여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까지도 거래가 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때 저희도 이제 놀란 거죠. 500건이 넘게 거래가 됐다고? 이거 누가 다 거래를 한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좀 특정 단지에서 유난히 거래가 많이 그러니까 나온. 몇몇 단지에서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 2, 3월 총 거래량 본 건데 역시 대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시는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제 1월, 2월, 3월에서 1,128건 거래가 있었으면 네, 대전은 1,853건, 그러니까 대전도 거래가 많지 않았죠. 전체에서도 그랬고 지금 유성구가 한 600여 건, 서구가 700여 건 요 정도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요 정도 폭으로 같이들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성구, 서구 쪽도 아직은 좀 사람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더 떨어지면 뭐 사던가. 보통 유성구, 서구 쪽으로는 동구나 뭐 이제 중구나 다른 쪽에 있는 대전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시고 그렇죠. 예, 상급 입지, 상급 상품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오시고 또 세종시에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서로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거래가 올 지금 1, 2,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평균 거래량이 보통 예전 기준으로 하면 월 거래 건수가 한 300건 정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1월이 이제 평균 거래 건수 정도는 되는 걸로 이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2월이 한 그 2배 이상 이제 거래가 나온 이런 특정 상황이. 지역에 좀 몰렸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3월에도 그렇게 약간 아직까지는 거래가 따라가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부동산들 입장에서는 급매물이 다 빠지고 났더니 이제 또 다시 조금 주춤해졌어요. 네. 서울도 그렇더라고요. 네. 급매물 가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그 금액에 사고 싶으시거든요. 그쵸. 내가 놓쳤지만. 근데 파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거래가 되고 그거보다 한 1,000만 원 더 불렀는데 거래가 되더라 하는 시장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조금 높여서 내놓고 하는 요 간극이 이제 누구한테 더 유리한 시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매수자가 올라오실지 또 매도자가 다시 급매물을 내놓으실지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동별 거래량을 뽑아가지고 왔어요. 네. 네, 동별로 보면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곳이 다정동입니다. 다정동. 네, 다정동은 세롬동 바로 옆에 있죠. 제가 지도로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종시가 이렇게 있는데 잘 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세롬동인데 세롬동이 여태까지는 좀 대장 아파트의 위치를 세롬동이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나성동이 입주하면서 이제 나성동하고 세롬동이 서로 우리가 더 대장 아파트다 하는 그런 분위기고 실제로 나성동 아파트가 더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입지가 좀 더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나성동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한 지 2년이 채 안 돌아왔어요. 이제 올 여름부터 해서 가을 요때 되면 2년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나성동을 좀 보러 오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나성동 매물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구경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다정동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제일 세종시에서 어쨌든 좋다고 보는 데가 나성동, 세롬동이고 그 바로 위에 다정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정동이 뭐 우리가 세롬동하고 별로 차이도 없는데 뭐 굳이 이만큼 비싸게 주고 가느니 다정동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실제로 다정동이 세롬동보다는 청사랑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다정동 요 아래쪽 단지는 청사 여기 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서 다정동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다정동이 지금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은 요 가온마을 3단지 이제 요쪽하고 가온마을 4단지 여기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그건 자료로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다정동이 가온마을이고 가장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거래가 많이 된 게 고운동인데요. 세대수로는 이제 135세대에서 많이 거래가 됐지만 사실 고운동은 보시면 세대수가 12,000세대로 이게 세대수가 많은 동입니다. 고운동 자체가 면적이 넓어요. 근데 보시면 다정동은 한 8,000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높은 데가 이 소담동이거든요. 소담동이 7,000여 세대. 그래서 비율로 보면 고운동은 실제로 그냥 한 평균치 정도로 거래가 된 거예요. 여기 수량은 많아 보이지만 비율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이 다정동 1.8% 정도 세대수 대비 거래가 됐고 그다음 거래가 많이 된 곳은 세롬동. 네, 세롬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장동이고 사람들이 일단 세롬동을 먼저 체크를 해요. 그렇죠. 네, 나한테 맞는 금액대가 있는지 매물이 있는지. 그래서 세롬동이 118건이었지만 1.5% 정도 거래가 됐고 그다음이 소담동입니다. 소담동도 113건인데 1.5% 정도 거래가 됐어요. 소담동이 실제로 제가 좀 여기도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그 KDI가 있는 바로 옆에 동네가 거기 소담동 새샘마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옆에 그 남쪽으로 보람동 시청이 있는 호려울 마을이 있고 그 이제 위쪽으로 새샘마을이 있는데 새샘마을 중에 특히 5구 타입이 많은 그 단지들이 유난히 금액도 싸고 거래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고운동에 가까운 금액대 매물들이 나오는데도 이상하다 거래가 안 된다 여기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최근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한전이 네. 그 이제 사옥을 짓고 곧 입주를 합니다. 이제 곧 준공이 거의 다가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전월세도 한전 분들이 쫙 한번 거기 소담동 쪽은 많이들 보고 지금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한전 들어오는 것도 이 소담동이 좀 활성화되는 거에는 많이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